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이번 회차는 J리그와 이 K리그 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럽 시즌이 끝났죠. K리그 1은 뭐 완벽한 울산의 경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이 경기력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J리그에서는 가와사키가 주중 경기에서 충격의 0대4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과 김천 경기인데요. 서울이 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죠. 뭐 성남 상대로는 주말에 거의 일방적인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상대가 전반 중반에 센터백이 퇴장당하면서 이거 굉장히 손쉽게 승리하지 않나 했는데, 이 상대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수에 막히면서 아쉽게 1대 0으로 패했죠. 뭐 이어진 FA컵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조지훈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이제 기성용한테 좀 휴식을 줬는데, 이게 좀 별로였어요. 전반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선제골을 내줬죠. 전체적인 운영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 후반 기성용이 들어오면서 조용욱과 팔로세비치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도 살아나면서 3대 1 역전승을 거둬냈죠. 김천이 멤버는 화려하고 좋지만 이 최근 연패에 빠졌죠. 울산의 전력이 뭐 워낙 좋았던 만큼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김천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적인 운영으로 울산을 굉장히 압박을 했고, 근데 뭐 울산의 수비 조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골 찬스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이 조규성 외에도 이선 자원들의 가감한 슈팅 시도가 굉장히 돋보였죠. 특히 권창훈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박지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 수비 라인의 견고함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상대 공격수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좀 무너졌죠. 권창훈과 고승범의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고 좋았던 김천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서울이 최근 리그 성적이 좀 부진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 마무리에 아쉬움이 좀 있었죠. 주중 FA컵에서 이 조용욱도 골맛을 보고 어린 유망주 이 강성진도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죠. 김천의 이성과 공격진의 파기력은 좋지만 이 뒷라인에 수비 라인에 확실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성용과 황인범이 팔로세비치로 이어지는 서울의 이 잘 짜여진 연기 플레이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다만 이 서울 공격진의 득점력 기복이 좀 심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이죠. 네, 서울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이 우라와의 경기인데요. 후쿠오카가 나고야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앞서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이 완벽한 수비 축구를 선보이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해서 그 리그 부진을 좀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 나고야의 수비 축구에 당하고 말았죠. 전반 초반 이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의 낮은 크로스와 이 절묘한 힐킥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전반 막판에 이 상대 센터백이 공을 걷어내려다가 이 높은 발로 이 상대 무릎을 가격하다가 이제 퇴장을 당했죠.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이 후쿠오카의 공격진의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후반 막판 이 델가드의 헤딩골이 나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독으로 노골 처리가 됐죠. 우라가 세르소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이 아침 복귀 후에 리그 5경기에서 4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윤카가 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고 부지런히 움직여 주긴 했는데, 이 전반 중반 윤카가 상대 빌드업 잘라내면서 선제골로 기록을 했지만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노골 처리가 됐죠. 이후 스컬크의 슈팅도 이 먼 쪽으로 때린 슈팅도 이 골대를 때리면서 좀 우라와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반 상대 오버래핑에 고전하다가 크로스에 PK를 내줬고, 또 실점으로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에 추가골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라와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리 골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승리를 못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후쿠오카는 수비적인 밸런스는 완벽합니다.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죠. 다만 공격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와타 소속으로 2부에서 22골을 터뜨렸던 이 루키안을 데리고 왔지만 1부 리그에서는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라와가 공세를 펼치면 몰아치겠지만 이 후쿠오카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윤카와 스콜커 이 외국인 공격수들이 폭발한다면 우라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후쿠오카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과 제주 경기인데요. 전북이 리그 경기에서 이 수원FC에게 상대 자책골로 1대 0으로 승리했고, FA컵 울산 시민축구단 상대로도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패배가 없이 진짜 말 그대로 꾸역꾸역 승리는 챙기고 있지만 경기력이 확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공격 전술도 다양하게 시도하지만 전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김보경이 최근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진영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많이 줄어들었죠. 제주가 홈에서 수원에게 0대 0으로 비기고, 이 FA컵 서울 원정에서는 3대 1로 패했습니다. 이 두 경기 모두 이창민과 정우재 이 주축 선수들이죠.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특히 이창민의 공백이 크죠. 이 중원에서 전체적인 팀 조율을 담당하던 이창민이 빠지면서 경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FA컵에서는 전반 주민규의 절묘한 라인 브레이크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후반 들어서 상대 경기 운영에 밀리면서 결국 3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나마 이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더 크게 무너졌을 경기였죠. 이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전북이 최근 저조한 경기력으로 욕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승점은 챙기고 있습니다. 이 쿠니모토와 백성호가 중원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측면 자원들도 부상자 없이 거의 다 복귀를 했죠. 제주는 이창민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까지는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요. 주축 센터백 정훈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죠. 아무래도 중원은 장악력과 이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북이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이 센터백 라인이 견고한 만큼 크게 휘청일 상황은 아니죠. 무승부색이 굉장히 짙어 보이지만 이 전북 공격진에 한 방이 있는 만큼 전북이 오랜만에 홈 승리도 기대해 봅니다. 전북이 리그에서 홈 승리한 거는 올 시즌 개막전 수원FC전이 유일하죠. 전북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울산 경기인데요. 수원FC가 잘 싸우고도 이 자책골 불운에 전북에게 1대0으로 패했죠. 최근 수비 라인에서 지켜내지 못하면서 잘 싸우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박주호 중심으로 잘 지켜내고 있고 상대 공격적인 운영을 잘 막아낸 후 이 라스와 이승우를 향한 빠른 전개 플레이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이 상대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쇼가 없었다면 충분히 선제골과 함께 승리를 챙길 수도 있었을 그런 수원FC의 공격 전개였죠. 근데 상대 슈팅이 곽윤호에게 맞고 들어가는 불운의 자책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울산이 김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죠. 이 김기 부상 공백은 원두재 혹은 박용우 이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어요. 확실히 실점이 줄어들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레오나르도도 완벽히 적응하면서 이 원톱의 부재를 없애버렸고 부상에서 복귀한 윤일록도 골맛을 봤죠. 김천 상대로. FA컵에서도 거의 2군에 가까운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경남 상대로는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수원FC 경기력에 비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는 경기력 측면에서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경기입니다. 울산이 주중 경기를 치렀다고 해도 꽤나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고 전체적인 경기력 수준에서 차이가 크죠. 김기가 빠진 울산 수비 라인이 이 라스의 파괴력의 위축이 될 수 있지만 뭐 임종훈 같은 이런 장신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이 어렵지 않게 가져갈 경기일 것 같네요. 수원FC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와 삿포로의 경기인데요. 비셀고베가 수비 강팀 이 사간도스에게 4대0 깜짝 승리 이후에 다시 또 리그에서 부진이에요. 주중 이와타에게 0대0으로 비기며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 또 1득점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와타 상대로도 경기는 굉장히 우세하게 가져가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졌죠. 이니에스타 중심으로 뭐 유르키, 무토, 이노우에 이런 빠른 선수들이 합을 맞추고 있지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공격수 산토스도 부진하죠. 유아타전에서는 공격의 합은 좋았지만 그리고 또 상대 키퍼의 선방이 너무 좋았고 고베에게 약간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삿포로가 가시와에게 홈에서 무려 6대1로 크게 패했습니다. 이게 전반 5분 만에 수비형 미드필더 이 후쿠모리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어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리면 이제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이 상대 센터백의 중거리 슈팅에 실점을 했고 측면 크로스에 추가골 내주면서 전반을 마쳤죠. 약간 근데 후반 들어서는 전의를 상실한 듯 상대 압박에 볼 빼앗기면서 또 실점하고 박스 안에서 수비도 너무 쉽게 벗겨지면서 이 홈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고베에게 이 오랜만에 승리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삿포로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 선수 이 후쿠모리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나서질 못하죠. 이니에스타를 앞세운 고베의 짜임새 있고 이 빠른 패스 플레이가 빛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이 관건은 고베의 골 결정력인데 뭐 이하타전에서도 확실히 위협적인 그림은 많이 만들어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상대 골망은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리를 고베의 승리를 기대해 보죠. 비셀 고베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교토 상가와 그 가와사키 경기인데요. 교토가 요코마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정 3대1 패배에 이어 리그 2연패죠. 우타카 피터가 확실한 해결사가 되어주고는 있지만 원체 나이가 많은 만큼 상대 집중 견제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죠.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상대 공세에 크게 휘청였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 상대의 빠른 측면 전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면서 고전했죠. 와카하라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전반 초반부터 아주 대량 실점하면서 무너졌을 정도죠. 박스 안에서 몸을 던지는 수비로 잘 막아냈지만 이 상대 먼 거리 슈팅 2개에 실점하면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가와사키가 슈난에게 홈에서 4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 내용적으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슈나나의 날카로운 공세에 고전했습니다. 이 주전 센터백 타니구치가 앞선 경기 퇴장 징계로 이 수비 라인에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은
잘 막아냈지만 이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풀빼기 수비하다가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있었죠. 헤딩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어 상대 평범한 크로스에 센터백들이 공격수에 붙지 못하면서 또 헤딩골을 내줬고 역습 수비도 안 됐습니다. 이 홈에서 반격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다가 뒷라인이 무너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가와사키가 홈에서 쇼난에게 충격패를 당하긴 했지만 수비 라인에 이 타니구치의 공백이 있었고 뭐 홈에서 선제 실점 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이 뒷공간을 너무 쉽게 열어줬죠. 한번 당한 만큼 수비적인 미스를 다시 범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교토는 우타카 피터 외에 공격적인 위협이 별로 없고 피터의 나이를 감안해 연이은 주중 경기로 이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죠. 이 교토가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좀 무리인 상황입니다. 교토 상가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가시마의 경기인데요. 도쿄가 시미즈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기며 리그 5경기 만에 오랜만에 승기를 챙겼죠. 상대 중원 압박이 느슨하자 이 측면 전개,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전개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전반 막판 이러한 패스 플레이 슈팅이 상대 키퍼가 쳐내자 리바운드 슛으로 앞서갔죠. 후반에는 레프트백 그 오가와가 오른쪽 공격 전개 시 반대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이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진입하면서 헤딩골과 공격형 미드필더 이 아베의 감각적인 헤딩으로 쐐기골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가시마가 사간도스와 4대 4로 비겼죠. 리그 2연속 무승부로 좀 주춤합니다. 도스가 수비적으로 잘 정비된 만큼 공세를 퍼부었지만 전반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실점했고 상대 측면 공격수에게 휘둘리며 추가 실점까지 했죠. 후반 초반 중거리 실점까지 내주면서 홈에서 3대 0까지 몰렸었어요. 근데 후반 6분 역습 상황에서 이 히구치의 골을 시작으로 박스 안에서 스즈키가 내준 공을 위에다가 또 추가골, 후반 추가 시간에 도이스의 동점골까지 나왔죠. 여기에 다시 소맨의 역전골까지 나오면서 이거 완전히 극장골이 나온 줄 알았는데 후반 96분 이 마지막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이 상대 센터백에게 다시 한번 실점하면서 4대 4 무승부로 끝났죠. 이 마지막 실점 상황에서는 이 권순태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좀 아쉽죠. 가시마가 홈에서 가시마답지 않게 흔들리며 4실점했지만 이 확실히 미드필더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0대 3에서 4대 3으로 뒤집기까지 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도쿄가 지난 경기 화력을 뽐냈지만 이 수비가 약한 시미즈를 상대했던 경기였고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탄탄한 가시마 상대로는 좀 벅찬 경기가 될 겁니다. 오히려 최전방 스즈키를 활용한 이 가시마의 연계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좋았던 만큼 도쿄가 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쿄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쇼난과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쇼난이 이 가와사키 원정에서 깜짝 4대 0 대승을 거뒀죠. 고배전 2대 1 승리에 이어서 리그 2연승입니다. 이 최전방 마치노가 골 폭발을 일으켰죠. 가와사키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초반부터 이 라인을 올리면서 진짜 거세게 공세를 펼쳤고 후반 초반 코너킥 득점을 시작으로 릴레이골을 퍼부었습니다. 마치노가 2골, 이키다와 엘리오누시가 1골씩 이 상대가 홈에서 반격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자가 이 빠른 역습 전개로 그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죠. 세레소가 우라와 상대로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 간바전 3대 1 승리에 이어서 2연승이죠. 이 상대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빌드업 과정 중 공이 잘리며 선제 실점을 했지만 가까스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노골이 선언이 됐죠. 이어진 상대 공세가 측면에서 슈팅 내준 공이 골대를 때리는 등 가까스로 모면을 했습니다. 후반 레프트백 야마나카의 오버래핑이 살아나면서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이 야마나카의 크로스가 상대 수비 손에 맞으면서 PK로 득점을 했고 후반 막판 역습 상황에서 이 마이쿠마가 간결한 볼터치에 이은 깔끔한 마무리 슛으로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세레소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죠. 이 타가트도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최전방에 무게감이 생겼고 이 이선에서 마이쿠마의 폼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쇼난 역시 최근 마치노의 골 감각이 한껏 올라 있죠. 이 상대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고 측면 자원들과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다만 가와사키전은 상대가 홈에서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역습에 취약한 구조였죠. 최근 수비 밸런스가 잘 잡힌 세르소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며 뒷공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좋은 만큼 승패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세레소의 뒷공간이 열린다면 슈난이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면 이 세레소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쇼난의 승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시미즈 경기인데요. 가시와가 최근 부진했지만 이 삿포로 원정에서 무려 6골을 터뜨리며 6대 1 대승을 거뒀죠. 이 침묵하던 공격력이 오랜만에 폭발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잡았고 수비적으로 내려서 상대를 몰아쳤고 이 센터백 타카시의 중거리 포로 골망을 열었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측면 활용하여 추가골을
공격도 장식을 했고 강한 압박으로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6대1 대승을 거뒀죠. 다만 이 경기 그 가시아가 잘한 부분도 있긴 한데 상대가 너무 이른 시간 퇴장을 당했고 후반전에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상대 경기력이 너무 처져 있었던 그런 경기였죠. 시민즈가 홈에서 도쿄에게 0대 3으로 패하면서 리그 4경기에서 무승입니다. 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떨어지면서 상대가 밀고 올라오는 것을 쉽사리 저지하지를 못했죠. 이 산타나를 향한 공중볼 공략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슈팅이 골대에 맞는 등 좀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대 패스 플레이 이은 공격 전개에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에는 측면 크로스에 연이은 헤딩 실점으로 무너졌죠. 수비 라인의 숫자를 많이 두지만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가시화가 상대 퇴장으로 이득을 보면서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했죠. 부진했던 공격진이 뭐 다양하게 골맛을 봤고 특히 중원에서 이 마테우스의 폼도 살아나면서 공격적인 운영에 힘이 생길 겁니다. 반면 시미즈는 산타나를 향한 롱볼 공격 패턴이 위협적인 면은 있지만 세밀함이 너무 떨어지고 이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이죠. 기세가 오른 가시화의 홈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가시화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요코마리 경기인데요. 이와타가 비셀고베와 0대 0으로 비겼죠. 이 상대의 중원 운영에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이 쓰리백 라인과 미드필더들도 깊게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이 박스 안에서 촘촘하게 수비하면서 버텨냈죠. 수비 라인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의 이 빠른 패스 전개에 쫓아가기에 좀 힘들어했죠. 미우라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공격진 역시 루키안이 이적 후 득점력이 떨어지고 루키안이 팀을 떠난 후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1부에서 생존하기 힘든 수준의 전력입니다. 요코마리가 교토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죠. 앞서 후쿠오카 원정에서는 잘 싸우고도 상대 수비벽을 못 넘으면 1대0으로 패했고 이 경기에서 이 주전 공격수 로페즈가 거친 파울로 퇴장당하며 6경기 출전 정지 징계까지 받았죠. 교토 상대로는 레오 세아라가 선발로 나서면서 공격을 주도를 했고 경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측면 자원들을 향한 빠른 전개가 굉장히 좋았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레프트백 코이케이 강력한 오른발 골과 오른쪽 풀백 이 마츠바라의 슛이 상대 마크 굴절되며 행운의 골까지 터지면서 2대0 완승을 거뒀죠. 이와타가 홈에서 가와사키 상대로 이 비기기도 하고 홈 승률이 좋은 편이지만 요코마리 상대로는 좀 벅차 보입니다. 이 확실히 주축 득점원들이 이적했음에도 리그 최고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요코하마죠. 7골을 기록 중인 로페즈가 징계로 나서진 못하지만 다양한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 그리고 에이베로와 레오세아라 같은 외국인 공격수도 건재하고 있죠. 이와타의 이변이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경기입니다. 이와타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인천과 성남 경기인데요. 인천이 포항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죠. 중원에서 여름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센터백 오반석도 수술하며 전력 이탈입니다. 김도혁이 이선으로 내려오며 중원에 힘을 보탰지만 이 포항의 날카로운 공세에 굉장히 고전했죠. 이 상대의 장기인 뒷공간 침투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전반에만 정재희 한 명한테 2실점했죠. 수비형 미들로 나선 이강현이 좀 경기를 막아내는데 어려워했고 후반 이동수를 교체하면서는 좀 그나마 안정감이 생겼죠. 골은 없었지만 무고사는 최전방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추격을 위해 공세를 펼치다 뒷라인이 한 번에 벗겨지는 실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성남이 서울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맛봤죠. 센터백 권한규의 이른 시간 퇴장으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말 그대로 진짜 몸을 던지는 투혼으로 버텨내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김영광 골키퍼의 눈부신 선박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승리였죠. 이 기록지상에 체크된 슈퍼세이브만 한 7개가 됐습니다. FA컵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 이 강제우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상대 교체 카드 이 허용준에게 후반 휘둘리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죠.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뒀지만 상대 페인팅 한 방에 맨투맨 하던 수비수가 벗겨졌고 후반 추가 시간 박스 안에서 이 허용준을 놓치면서 헤딩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인천의 흐름이 깨졌지만 이 포항전 후반 경기력은 나름 괜찮았었죠. 성남 상대로 홈에서 반등할 타이밍입니다. 인천 수비 부상 이탈자들이 좀 있지만 성남 공격이 이렇게 날카롭지 못하고 성남 센터백 권한규도 징계로 나서지 못하죠. 무거사의 확실한 한방도 있고 성남에 비해 중원 운영 능력도 앞서 있는 만큼 홈에서 인천이 오랜만에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인천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간바 오사카 경기인데요. 사간도스가 가시마 원정에서 4대 4로 비겼죠. 이 좀처럼 공격력이 약한 도스였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선보였죠.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후지타의 정교한 킥을 센터백 타시로가 선제 헤딩골로 기록을 했고 이후 고이즈미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패스를 미야시로가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추가골로 장식을 했습니다. 후반 초반 이 고이즈미의 중거리 골까지 터지면서 3대 0.
완벽한 승리가 기대가 됐지만 그러나 후반 6분 상대 역습에 실점한 후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수비가 무너졌죠.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내줬고 다시 네 번째 헤딩 실점까지 했죠. 96분 마지막 공격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키퍼의 미스를 틈타 타시로가 다시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간바가 세르소 원정에서 3대 1로 패하며 리그 연승이 마감이 됐죠. 이 주중 예정됐던 히로시마와의 15라운드 경기는 히로시마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세르소 상대로는 굉장히 몰리는 경기를 하다가 전반 중후반 이 상대 뿔처리 미스를 틈타 역습에 선제골로 앞서는 갔는데 그러나 스리백 라인이 상대 공세를 막아내다 흔들리면서 후반 무너졌죠. 무리하게 공격 차단을 위해 덤비는 수비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스 안에 숫자가 많았음에도 집중력이 떨어지자 헤딩 싸움에 밀렸고 경기 막판 느슨한 플레이로 쐐기골까지 허용을 했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사간도스가 확실히 앞서 있죠. 다만 사간도스의 득점력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세트피스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죠. 간바 수비 라인이 최근 제공권의 약점을 보였던 만큼 도스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지만 간바는 주중에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도스의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무승부를 깔아놓고 가야 안정적인 상황이죠. 이 경기도 사간도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대구와 포항 경기인데요. 대구가 강원 상대로 홈에서 3대 5로 크게 이겼고 FA컵에서는 K3 대전 코레일에게 3대 3 무승부 후에 승부 차이 끝에 가까스로 이겼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강원 상대로 이 세징야를 앞세워 공세를 펼쳤고 이 제공권이 약한 강원 상대로 코너킥에서 헤딩 선제골 그리고 라모스의 역습 중거리골과 프리킥 상황 정태욱의 헤딩골까지 터졌죠. FA컵에서는 예상 외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선수들이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졌죠. 제카도 이 피케를 허무하게 막히고 말았었죠. 그래도 후반 확실히 제공권 우위를 통해 경기를 뒤집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긴 크로스에 동점을 내줬고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이 인천 상대로 2대0 완승 거뒀고 FA컵에서도 성남 상대로 극장골 터트리며 2대1로 역전승을 했죠. 인천 상대로는 전반 정재희가 미친 듯한 움직임과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했습니다. 신지로가 빠진 중원의 무게가 좀 아쉬웠지만 이수빈이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전개 플레이를 잘 펼쳐줬죠. FA컵에서는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허용준이 특유의 공간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 슈팅으로 두 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선자원들이 상대 수비 허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포항이죠. 공격적인 능력이 확실한 두 팀의 맞대결이죠. 높이 대구, 침투의 포항. 다만 포항은 박찬용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랜트가 부상 복귀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대구의 높이 싸움이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대구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대구는 또 발밑 수비가 굉장히 약한 만큼 약점이 존재하죠. 이 경기 서로 약점이 확실히 갈리는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가 되겠죠. 대구의 승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 삼성 경기인데요. 뭐 수원이 제주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FA컵 강원 상대로는 2대0 완승을 거뒀죠. 제주 원정에서는 3백 형태의 수비 라인을 가동을 하며 3백과 4백 모두 사용하는 수비 전술의 다양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데 다만 3백을 운영할 때는 좌우 윙백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강원에게는 포백으로 나서면서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승리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센터백 고명석을 라이트백으로 투입하면서 변형 포백이죠. 이 센터백 3명을 두는 수비적으로 두텁게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로닝도 드디어 국내 무대 위에서 첫 골을 보여줬습니다. 강원이 대구 원정에서 3대 0으로 크게 패했고 이어진 FA컵에서도 수원에게 2대 0으로 패했죠. 이 5백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서면서 이 공셋이 미드필더들이 같이 우르르 올라서지만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상대 박스에서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현준과 김대훈의 속도는 좀 위협적이긴 했죠. 약점인 제공권에서 결국 발목 잡히며 코너킥 헤딩 실점에 무너졌고 이 상대 역습 중거리골과 프리킥 헤딩 실점에 3대 0 완패를 당했죠. 상대 센터백들에게 2개의 헤딩 실점이나 허용을 했죠. 수원에게는 상대히 강한 압박 플레이 고전하면서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며 2대 0으로 패했죠. 강원은 부상자가 너무 많고 그나마 황구경이 복귀를 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수원도 부상자들이 많지만 그동안 침묵했던 선수들이 폭발하면서 기세를 높이고 있죠. 고로닝도 첫 골 이후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FA컵의 맞대결에서는 이기재와 염기훈 이런 왼발 크로스 라인을 아낀 수원이 리그 경기에서는 이 왼쪽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그로닝의 타점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전진우와 류승우, 강현묵 같은 이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으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승부를 걸겠죠. 이 경기 강원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서울의 승무, 두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의 무패, 세 번째 경기는 전북의 승무, 네 번째 경기 수원FC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빗셀고베의 승, 여섯 번째 경기 교토상가의 패, 일곱 번째 경기도 도쿄의 패, 여덟 번째 경기 쇼난의 승패, 아홉 번째 경기는 가시와의 승, 열 번째 경기 이와타의 패, 열한 번째 경기 인천의 승, 열두 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의 승무, 열세 번째 경기는 대구의 승패, 열네 번째 경기는 강원의 패. 이상으로 저희는 28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